안녕하세요. 레모네드 유학원 대표 헬렌입니다. 호주 유학을 가면 아이가 실제로 배우는 것들, 그리고 왜 한국보다 의대 진학이 더 쉬운지 그 이유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상담하다 보면 자사고에 합격했지만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하는 학생, 혹은 자사고에 불합격을 해서 호주 의대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조기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도대체 호주에서는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배우길래 한국보다 의대 가기가 쉽다고 하는 걸까?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의대를 목표로 하지 않는 건 전 아는데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호주에 와서 공부를 잘할 경우에 또 목표가 커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말씀드릴게요. 제 학생 중에서 유명한 고등학교가 아닌데 의대까지 입학한 학생 얘기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상담을 먼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무료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024년 호주 유학생이 무려 109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9만 명 중에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는 학생은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이제 정말 중요한 중고등학교 수업을 말씀드릴게요. 중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학생들은요, 서양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요, 캐비넷에 가서 교재랑 가방도 넣어두고 PC라던가 교재하고 물병을 꺼내서 이동하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홈그룹, 그러니까 내 반은지만 초등학교처럼 담임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학생이 적응을 어떻게 하냐고요? 학년마다 두세 명의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유학생 담당자들이 따로 있어서 이 담당자들이 첫날에 수강 신청도 도와주고 컴퓨터 세팅까지 다 해주고요. 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과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은 코디네이터한테 물어봐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인 7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영어랑 수학, 과학, 미술, 음악, IT, 스포츠, 그리고 푸드텍인데요. 푸드텍은 요리 수업입니다. 네, 제가 중학생 2명, 그러니까 7학년하고 9학년 학생 자녀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푸드테크가 아이들 독립성을 기르는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요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요. 가끔씩 본인이 해먹고 싶은 요리도 하고 본인이 저녁을 해서 저한테 저녁을 대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중고등학교가 다른 학교가 아니라요, 중고등학교 합쳐서 6년을 한 군데서 다녀요. 그래서 하이스쿨이라고 하고 아니면 세컨더리 컬리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10학년 학생이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간표인데요. 과목이 정말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위에는 필수 과목이고요. 아래쪽에는 선택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은요, 영어, 수학, 과학, 역사나 지리, 그리고 체육이 필수 과목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선택 과목으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과목을 대학교 입학 시험을 안 칠 텐데 이 과목을 들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학교 입학 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또 설명드리고요. 영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사실 호주에 유학을 보내려고 알아보는 분들은, 중고등학생들은 특히 대학교 입학까지 고려하기 위해서 호주에 오시는 거잖아요. 현지 애들이랑 영어 경쟁을 하면 반드시 불리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호주에 유학을 가면요, EAL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을 위한 영어 과목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즉 영어로 공부한 기간이 7년 미만이라면 중고등학교에서 EAL 수업을 듣고 대학교 입학 시험도 일반 영어가 아닌 EAL 영어 시험을 치는 거죠. 원어민하고 다른 시험을 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학생이 결코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니까 조금만 더 해도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은 수능 시험 모두 같은 날 치잖아요. 그런데 호주는 총 5과목에서 6과목 정도 선택해서 치는데요. 그중 하나가 필수 과목이 영어인데 유학생들은 EAL 시험을 치는 거죠.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칠 때요, 본인이 잘하는 과목도 중요하지만 내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 어떤 전공을
전공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과목을 다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의대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는 EAL, 그리고 생물, 수학, 화학, 그리고 한국어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대를 목표로 하면 영어가 EAL이죠. 그리고 물리, 화학, 수학, 그리고 한국어 이렇게 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대학교 입학시험을 칠 때요, 영어만 필수고 나머지는 본인이 잘하는 과목만 모두 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11학년, 그러니까 고2 때부터 한두 과목을 미리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당겨서 시험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고3인 12학년 때 부담이 덜 되는 거죠. 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한 학생이 있어요. 시드니 학교 중에서 랭킹이 많이 높지 않은 고등학교에 재학했는데 어떻게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비밀은 대학교 입학시험 과목하고 한국어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인 11학년 때요, 한국어로 높은 점수를 따놓고 그 다음에 12학년 때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수학만 3과목 정도 되거든요. 일반 수학, 약간 어려운 수학, 그리고 통계 수학 쪽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수학만 2과목을 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점수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10학년 과목 중에서 이 과목들로 대학교 입학시험은 안 칠 텐데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에 이런 과목을 쳐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잖아요. 실제로는 칠 수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과목이면 대학교 입학시험 과목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쪽 전공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호주는 본인이 잘하는 거를 전공까지 이어져서 그쪽 직업을 얻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한국에서는 매일 12시까지 공부를 해도 인서울 가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호주에서는 열심히 하면 웬만한 대학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대학교 입학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 졸업까지 하려면 수업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IELTS 시험을 쳐서 호주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대학교 가서 점수를 못 따는 학생들도 정말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요, 최소한 고등학교 2년에서 3년 정도는 호주 고등학교에서 하루 6시간 정도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영어를 마스터하고 대학을 가면 영어는 해결이 되고요. 나머지는 전공 공부만 하면 되는 거죠. 호주나 미국에서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오히려 일찍 와서 영어를 마스터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호주에서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인데요. 호주에 온 지 19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한 방향으로 달려야 되나 하는 고민도 들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고 대학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호주 초등학교는요, 영어, 수학, 과학, 미술, 체육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3학년 이상은 인문학을 배우고요. 그리고 외국어를 배우는 학교도 있는데 멜번 쪽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외국어를 필수로 배웁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요, 호주 초등학교는요, 교과서가 없습니다. 교과서가 없으면 어떻게 공부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담임 선생님이요, 직접 수업을 설계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출력해서 교재로 씁니다. 학생들은 교과서 대신 그 유인물을 폴더에 넣고요. 그게 나만의 교재가 되는 거죠. 이게 좀 재밌는 사실인데요. 호주의 학습은 진도가 아니라 개인 레벨별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차등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랑 수학은 1단계에서 25단계, 26단계까지 선생님마다 학교마다 다르게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학생마다 완전 다른 수준에서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홍길동 학생이 영어가 6레벨이고 수학이 15레벨이다. 옆자리 친구는요, 영어가 레벨 10이고 수학이 레벨 8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1, 2주마다 레벨을 점검하고요. 학생들을 이렇게 그룹 지어요. 그래서 이 그룹에서 수업을 하고 너희들 해봐 하고 워크시트를 나눠주고 이쪽 그룹으로 가서 또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바로 차등 교육의 비결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가지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맞춤 교육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반에서도 다르게 배우는 수업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노는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가면 이 노는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하루에 총 1시간 10분 정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전 10시 50분 즈음에 리세스 타임이라고 있거든요. 리세스 타임은 오전 쉬는 시간인데요. 총 30분 중에 10분만 간식, 오전 간식을 먹고 20분은 나가서 놀이터에서 놉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도 무려 1시간인데요. 10분 정도 점심을 먹고 50분을 밖에서 뛰어놉니다. 그러면 밖에서 뛰어놀 공간이 그렇게 많은지 궁금하시죠? 호주 초등학교들은요, 두 학년의 놀이터 1개가 있을 정도로 한 학교마다 놀이터가 3개, 4개 있습니다. 학생들이 유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영어가 서툴러도 놀면서 배우고 친구들이랑 밖에서 뛰어놀면서 영어를 접하니까 유학생들도 금방 적응하죠. 놀면서 배우는 진짜 교육이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요,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을 다 내보내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거죠. 아까 제가 유인물을 프린트해서 수업을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이 과정을 아이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다음 수업을 준비합니다. 한국에서 유학 오는 초등학생들이 호주에 오면 극도로 긴장을 하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 하루 1시간 이상을 놀이터에서 놀 수 있으니까 하루 종일 긴장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초반에는 긴장을 좀 하더라도 금방 적응이 된다라는 거죠. 유학이 끝날 때쯤에는요, 한국에 안 가고 싶다 얘기하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호주에서 뭘 배우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그걸 엄마가 얘기해줘야 한국 부모님들도 호주를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호주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호주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표현하고 하루 6시간 이상 영어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요. 그게 진짜 배움이라는 생각을 오늘은 한번 해봤습니다. 호주 초중고 무료 상담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상담 신청서를 해주시면요, 무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우리 아이의 꿈에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